퇴직소득 받고요. 자, 423쪽 잠깐 오세요. 중간예납이라는 게 있네요. 무슨 예납? 중간예납 부분을 보죠. 자, 법인도 중간예납이 있고 모두 있어요. 자, 사업도 중간예납이라는 게 있죠. 중간예납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중간예납입니다. 1번 1회 양가로 1 중간예납의 개념 처형광펜 사업소득자만돼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걸 우리가 중간예납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얘는 자 기본적으로 납부를 신고를 하냐면 11월 달이에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과 관련되는 거를 신고를 합니다. 그럼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미리 냈기 때문에 기납부로 빼버립니다. 양가로 2번 별표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형광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다. 끝. 자, 따라서 이자 배당 근로연금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424 중간예납 세액의 징수예요. 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뭐예요? 징수한다고 했죠. 자, 밑에 양가로 자 2번, 1번 개념을 보면 납세지 관한 세무조정 미주처 직전과세기간 실적 기준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뭐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자, 그럼 고지서를 날릴 거야. 언제까지 날리냐면 이 경우 납세지 관한 세무조정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자, 뭐 그러면 뭐 이메일로 오든지 카톡도 와요. 그 다음에 뭐 홈택스 가서 조회하면 납부금액이 뜹니다. 그럼 얼마만큼 나오느냐? 양가로 2번 별표 치세요.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 형광펜 기준액의 50%예요. 중간예납 기준액의 50%인데 중간예납 기준액은 밑에 공식이 있죠? 요거 옆에다 쓰세요. 이거 정신없어요. 신고서가. 자, 그럼 어떻게 가냐면 자, 신고서 참조 쓰세요. 참조 종소세 신고서 페이지에 자 77쪽 보세요. 77이라 쓰시고 77쪽에 보면 신고서가 종소세 신고서가 자 100 몇 번이야? 31번 있어요. 31번에 숫자가 오겠죠. 31번 숫자 중에 32번이 기납부세액이잖아요. 전년도. 기납부가 원천도 있고 중간도 있고 수시로 있는데 수시는 의미가 없어요. 31번 마이너스 기납부 중에서 중간예납세액을 뺀 거예요. 31 마이너스 전년도 중간예납세액이 있다면 뺀 거에 중간예납 기준액 신고서로 따지면 여기에 2분의 1만큼이 고의서가 와요. 단 주의사항이 뭐냐면 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온 세액이 50만원. 얼마? 50만원이에요. 50만원 미만은 숫자가 플러스지만 고의서가 안 와요. 그러니까 50만원을 넘겨야지 중간예납 고의서가 오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 주세요. 얼마예요? 50만원 미만은 자, 소액부 징수해서 징수하지 않습니다. 50입니다. 50. 자, 그래서 그게 유의점이 돼요. 그 다음에 425쪽 오세요. 자, 3번에 별표 치세요. 중간예납세액이 동그라미 신고 납부가 있죠. 자, 보충교재 오셔서 중간예납이에요. 이게 있을래나? 중간예납. 중간예납 신고서가 어디 갔나? 자, 중간예납. 자, 이론을 한번 보죠.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자, 425쪽에 중간예납세액에 신고하고 뭐였죠? 납부가 있습니다. 중간예납 신고하고 납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양가로 1번 임의적 규정과 강제적 규정이 있죠. 별표 치세요. 법인세하고 차이점이야. 양가로 1번 강제적 규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예납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 강제적 규정 밑줄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다. 뭐예요? 결손법인이죠. 그러니까
신고서에 31번이 없으니까 중간연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연합 기간 중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 기준액이 없어. 근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는 플러스가 떴어. 이럴 경우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에 중간연합 쳐요. 추계액. 이거 가결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추계액을 중간연합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자, 보세요. 전년도에 플러스가 안 뜬 거야. 결손이라서. 근데 올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장부를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떴어요? 중간연합 추계액, 즉 플러스 금액이 떴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중간연합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찾았네. 105쪽이에요. 105쪽. 보충교재 105쪽 피세요. 자, 이건 강제적 규정이고 두 번째는 위에 양가로 1번 임의적 규정 보세요. 전년도에 지금 본 것처럼 중간연합 기준액의 2분의 1만큼 나온 게 너무 금액이 뭐예요? 중간연합세 큰 거야.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왔어. 근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결산을 사업소득 가결산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이 나거나 금액이 확 줄어든 거야. 추계액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2천만 원 부담이 되니까 가결산으로 계산한 걸 내겠죠. 이게 임의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임의적 기준을 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연합 기간 종료일 6월 30일 현재 형광펜 중간연합 추계액 가결산이 올해 1월부터 6월에 가결산이 자르세요. 전년도 중간연합 기준액의 30% 몇 퍼센트? 30%보다 1월 6월이 뭐 할 때요? 미달할 때 미달이에요. 더 작을 때이죠. 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으로 해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추계액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기준액 부분 신고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추계액은 양가로 3번 보세요. 박스 보면은, 자, 1번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간연합 기간 1월부터 6월까지 형광체 종합소득 금액이 포인트야. 종합소득 금액. 이 말은 사업뿐만 아니라 1월에서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을 넣으셔야 돼. 자, 여기에 곱하기 2. 6개월이니까. 여기 뭘 빼요? 2월 결승금이든 빼주고 종합소득공제도 빼줘요. 그래서 과표 나온 거 있죠. 과표 나온 거에 세율을 곱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곱하기 2가 나온 걸 산출세액이 나온 걸 다시 2분의 1로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동갑 치세요. 그래서 추계액은 종합소득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의 2분의 1에 중간연합 기간 동안에 세금 낸 게 있겠죠. 원천이나 이런 건 빼서 계산 들어간 게 뭐가 돼요? 추계액 기준이 되는 거예요. 추계액 기준. 그래서 105쪽 보세요. 보충교재. 자, 추계액 신고서죠. 기본적으로 요러질 않아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추계액 신고 제출하지 않아요. 왜? 고지된 거 내면 돼. 고지된 거. 근데 고지된 금액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오는데 금액이 너무 큰 거야.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뭐예요?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럼 내버리면 어떻게 돼? 부담이 되잖아요. 사업자에. 그러니까 가결산 기준에서 신고해서 들어가 버리면 인정을 하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강제적 규정도 있고 임의적 규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강제는 전년도에 결손이 돼서 기준액이 없어. 그런데 내가 세무서는 알지 못해요. 1월에서 6월 사이에 해당된 게 이익이 떴어. 그럼 반드시 내라는 얘기야. 에? 두 번째는 기준액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죠. 내면 돼요. 금액이 크더라도. 단 올해 1월에 6월에 해당되는 가결산 기준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기준액에 비해 30% 이상 미만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낼 금액보다 덜 내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이라고 나중에 보겠지만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추계액 신고서예요. 고지가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자 1번부터 6번 바로 밑에 보세요. 중간연합 세액에서 7번, 8번, 9번, 10번 별표 치세요. 중간연합 기준액이에요. 그게 신고서로 따지면 제가 말한 31번이죠. 페이지 10번 옆에다가 자 77쪽에 있는 거야. 자 31번에서 32번 중에 중간연합 세액을 뺀 게 기준액이에요. 기준액. 그 다음에 11번부터 자, 쭉 보세요. 자, 쭉 1번부터 자, 24번 있죠. 24번 별표. 제목이 뭐예요? 중간연합 추계액이잖아요. 추계액 계산입니다. 이 추계액 계산이 11번부터 쭉 가죠. 여기 책의 425쪽에 있는 양가로 3번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7번 보세요. 105쪽에. 야, 밑에 보세요. 27번 신고 사유를 보니까
자, 두 가지가 있잖아. 점점이. 소득세법 160조 3항에 따른 현구항치상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직전과세기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었거나 해당 연도 중간연합기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응? 이게 강제 규정이죠. 무슨 기준? 장제 규정이야. 내가 복식만 돼요. 사업소득장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직전과세기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직전 연도에, 근데 올해는 뭐가 떴어? 6개월 동안 종합소득 있으면 강제 규정이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영업실적 하락이야. 중간연합 추계액이 중간연합 기준액의 몇 퍼센트? 30%에 미달할 때는 신고서 제출한 거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간연합 뭐죠? 신고서입니다. 신고서. 자, 신고서 받고. 자, 와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429쪽으로 오세요. 과세표준 확정 신고입니다. 자, 밑줄 한번 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원칙. 자, 원칙 첫 번째 줄 보세요.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납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한다. 이걸 확정 신고라고 하고, 하단 부분에 결손이 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돼. 왜? 결손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요, 세무서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신고서가 들어와야지 뭐가 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 과세표준 확정 신고는 하단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안 그래 버리면 옆에다 쓰세요. 무신고 가산세나 무기장 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특례 보세요. 자, 제가 소득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는데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거주자가 중간에서 사망하거나 해외에 뭐예요? 출국을 할 때는 과세기간이 사망일, 출국일 전까지 표시가 돼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430쪽 보시면 5월 30일 신고 납부 하겠죠? 자, 431쪽 별표치대 분납이에요. 자, 분납 봤던 것 같은데, 자, 분납이, 자, 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내에선 분납이 안 되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한데, 이 1천만 원의 기준금액은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1천에서 2천만 원 사이가 있고, 2천 초과하는 경우로 쪼개진다고 설명드렸고, 1천에서 2천만 원 사이는 최대 금액이 뭐예요? 분납금액.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게 최대 분납금액이 돼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부분은 최대 분납 금액이 50% 이내가 분납이 돼요. 물론 다 내도 상관없어요. 5월달에. 분납 기간은 무조건 2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431조